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모닝 2022년 8월 8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한국도 에너지 전쟁의 전화에 휘말리다예요. LNG라고 들어보셨나요? LNG는 한국말로 액화 천연가스로 문자 그대로 액체 상태로 만든 천연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 여기서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 회색 가스통에 빨간 고무호스를 기억하고 LPG 가스랑은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물론 이름부터 딱 봐도 다른데 이름에 답이 있다는 뜻이겠죠? LPG는 액화 석유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LNG는 지하에 묻힌 메탄가스를 뽑은 다음 정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LPG는 중간에 P자가 페트롤리움, 즉 석유를 가리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석유로부터 증류시 얻어내는 가스입니다. 참고로 이 증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경유, 휘발유 등이 같이 있죠. 그때 같이 나오는 게 LPG예요. 액화 석유가스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LPG와는 다른 LNG, 즉 천연가스는 이곳저곳에 활용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에 난방을 제공하는 도시가스라고 부르는 것도 이 천연가스로부터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얘기하다 보니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현재 도심에서 난방하면 천연가스인 거예요. 물론 이외에도 많은 교통편의 에너지로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최근 에너지 전쟁과 관련된 묵모닝을 한 편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러시아가 자신들이 가진 에너지 수출량을 조절해서 사용하던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 그 가격이 올라가 많은 국가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 현재 유럽연합은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가스 사용량 15% 감축을 발표했고요. 독일은 가로등도 과거만큼 자유롭게 켤 수 없는 상태라고도 알려져 있죠. 심각하죠? 즉 이렇게 에너지를 옥죄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먼 곳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니 투자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너무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도 천연가스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떠나서 충분히 위협받는 국가라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들여오고 있고 한국에 총체적으로 충분한 천연가스가 구입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포함해서 외부로부터 가스 공급이 차단되는 것에 대비해서 국가는 모든 에너지를 일정 수준 비축하기도 해야 하니까요. 석유의 경우는 이런 것을 전략 비축유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급할 때는 전략 비축유를 푼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석유를 공급하기도 하잖아요, 국가에서. 자, 그런데 한국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어떤 수준으로 현재 조사됐을까요? 바로 2022년 8월 7일 기준 137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만 들어선 감이 안 오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난 겨울을 날 때 난방으로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사용했겠죠. 이 천연가스 사용량 중에서 최고로 많이 사용한 날짜로 계산을 해봤을 때 137만 톤이란 숫자는 단 열흘 정도면 한국이 모두 사용해버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대략적으로 하루 12만 톤 정도 안전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비축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추가 구매를 하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기후위기 속에서 겨울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난방을 과거 하루 최고 수준 사용한다고 하면 한국은 열흘 정도 만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난방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 137만 톤은 12만 톤으로 나눠도 열을 살짝 넘기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사용한다면 열흘을 못 버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적은 양만 비축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자원 비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매우 중요하니까요. 한국이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총량은 557만 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137만 톤이면 이 중에서 25% 수준만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2020년 7월에는 79% 수준까지 비축되어 있었고 2021년 8월에도 줄어있긴 했지만 53% 수준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저히 적은 수준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에너지 전쟁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많이 떨어졌다곤 해도 결국 그동안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진 20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구하려고 해도 비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대로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유럽향으로 제공하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롬 1을 관 하나만 남기고 잠궈버렸고요. 그렇다면 유럽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천연가스를 구하려고 하겠죠. 그럼 결국 시장 전체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릅니다. 왜? 수요가 다른 데로 튀어서 수요가 넘치니까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지만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40% 수준은 러시아와 이란이 갖고 있고 말이죠. 네, 구하려고 해도 비싼데 애초에 그 비싼 것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돌고 도는 거죠. 그렇다 보니 비축량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희망적으로 봐서 구할 수 있다면 한국은 얼마나 많은 LNG를 현재 추가로 구해야 할까요?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이란 게 과거 수준에만 머무른다고 볼 수도 없으니 늘어날 것까지 감안하면 약 957만 톤을 겨울까지 추가로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한국도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 추가로 구해야 하는 양만 1000만 톤에 달한다는 말입니다.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 예측을 통해서 3883만 톤을 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모자랄 수 있으니 957만 톤을 더해서 4880만 톤을 올해 안에 구해야 하는 거죠. 이 에너지 전쟁 환경에서 한국의 에너지 대란을 막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을 잊을 수 있으니 숫자가 너무 커서 다시 짚어보자면 한국은 하루간 충분히 사용한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12만 톤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를. 그리고 천연가스 이 LNG를 겨울에만 쓰는 건 아니므로 이렇게 많은 양이 국가가 굴러가는데 필요하구나 라고 감을 잡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용량으로 치면 100만 톤 이런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국가 단위로 치면. 근데 그 많은 걸 에너지 전쟁 환경에서 구해야 된다. 얼마나 주고? 비싼 돈을 주고 2년 전 대비 대략적으로 10배, 20배 되는 가격을 주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희망적으로 봐서 구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을 시작하긴 했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전쟁 우리랑 멀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한국도 에너지 전쟁의 여파로 액화 천연가스라는 에너지 자원인 LNG 비축량이 어느 때보다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를 구하기 힘든 환경에서 현재 비축량은 겨울에 고작 열을 날 수 있는 양뿐이죠. 관련 인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묵모닝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모두 심각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응을 해도 외부 에너지 전쟁이라는 요인이 워낙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잘 대비되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 함께 좀 신경을 써야겠죠? 삐끗하면 위급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